왜 쓰게 됐는지 그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도 나오지 않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하나 잘 익은 벼 이삭들은 모두 농부님의 소중한 자식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농부님이 키워오셨으니까요. 대신 저도 이제부터는 밥을 먹을 때마다 농부님의 정성을 생각하며 한 톨도 함부로 남기지 않을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리아 올림. 네, 아주 멋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리아가 아주 잘 풀었었습니다. 일단 리아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쩌면 하나하나 잘 익은 벼 이삭들은 모두 농부님의 소중한 자식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농부님이 키워오셨으니까요. 사실 여기에 고맙다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내용 자체가 농부님에게 고맙습니다. 노력과 정성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잘 녹아 들어가 있죠. 그리고요, 이 고맙다는 말만 쓴 것이 아닙니다. 리아의 편지는요, 다음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신 저도 이제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농부님의 정성을 생각한다는 리아의 다짐. 그러면서도 한 톨도 함부로 남기지 않겠다는 또 다짐이 들어갑니다. 자, 어떠세요? 그냥 고맙다는 말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리아의 다짐이 들어가 있다면 읽는 농부님은 훨씬 더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편지 쓰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받는 이에 대한 고마움 전할 때는요, 꼭 고마움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다짐이나 약속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받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움을 크게 느끼고요. 감동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방관님들에게도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리아와 함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소방관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고마움을 전하는 것과 다짐을 함께 써본다면 어떤 내용들로 쓸 수 있을까요? 언제나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늘 불조심을 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잘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부님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다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늘 싱싱한 생선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생선을 함부로 남기지 않을게요. 네, 좋습니다. 리아 잘하는데요.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일 학교에 계시는 고마운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 그렇다면 고마움과 다짐을 어떻게 적어보면 될까요? 늘 즐겁게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되도록 할게요. 와, 정말 리아의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리아가 나에게 고마워하는구나. 그리고 이 다짐까지 보면은 이렇게 리아가 좋은 학생이구나까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감동이 2배가 되는 방법. 바로 고마움과 무엇을 쓰라고요? 자신의 네, 다짐. 그렇습니다. 다짐을 함께 써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끝인사 잘 적어주었고요. 쓴 날짜를 연, 월, 일 잘 적어주었고요. 서울에서 리아 올림해서 누가 썼는지까지 잘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편의 멋진 편지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이 편지를 농부님께 전한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 가족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신의 다짐까지도 담은 편지를 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편지 어떻게 멋진 글귀로 변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올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농부님께 안녕하세요. 푸른 가을날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저는 서울 기능초등학교 5학년 최리아입니다. 더웠던 지난 여름에는 참 비도 많이 왔지요. 무서운 태풍도 몇 번이나 지나갔고요. 논에 있는 벼들이 다들 쓰러졌다는 TV 뉴스를 보고 걱정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황금 들판이 바람에 출렁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하나 잘 익은 벼 이삭들은 모두 농부님의 소중한 자식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농부님이 키워오셨으니까요. 대신 저도 이제부터는 밥을 먹을 때마다 농부님의 정성을 생각하며 한두 그릇 함부로 남기지 않을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리아 올림.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에는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담아서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는 서로 싸웠거나 화해할 경우에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보내는 이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편지가 더 좋은 느낌을 주는 편지로 여겨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정성을 들여 썼는가가 중요한데요. 솔직하게 정성 들여서 쓴 편지가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받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쓰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입장이었을까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그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받는 이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나 있는가의 부분을 자신의 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게 들어가 있는 편지일수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편지라고 느낄 수 있게 되죠. 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부분도 중요합니다.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좋은 편지로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에